그리고 이게 2월 9일입니다. 남북 간에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그래갖고 협상을 막 하는데 지금 총리 회담까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되게 웃긴 게 총리 회담이 아니고 총리 회담 예비 회담. 그러니까 총리 회담을 위한 예비 회담이 되게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한미 훈련이 문제야. 한미 훈련 항상 팀 스피리트 운동, 팀 스피리트 훈련. 맞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거 별거 아니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담에 있어갖고 팀 스피리트 훈련이 걸림목이 되는 거죠. 당시 2월 8일 기사 보면은 삼국 통한 북한 방문 신고자로 이게 뭐냐면은 이 북한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교류를 할 수 있게 정부가 교육특례법, 교류특례법 말해갖고 관계법 개정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신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로. 그런데 항상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미훈련이 문제예요. 한미훈련. 북한이 계속 한미훈련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한미훈련을 좀 축소하려고 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러면 바로 그냥 확대해버렸는데 팀 스피리트 싸고 논란 예상 이런 거죠. 뭐 정상회담 실현, 정치 군사 문제, 선결 맞습니다. 이 선결이라는 게 팀 스피리트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거 보면요 되게 좋아요. 남북 총리 회담을 위한 예비 회담이 8일 오전 10시 판문점의 남쪽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렸는데 둘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쪽이 회담의 명칭을 남북 고위 당국자 회담으로 하여 서로 합의한 게 뭐냐면 상호 비방 중지, 상호 존중 및 불간섭, 다각적 교류 실현 문제,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 정상회담 실현 문제, 이 밖에 쌍방이 제기하는 실효성 있는 문제를 다루자는 등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실현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입장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얼마나 좋아요. 북한 입장은 뭐냐? 상호 비방 중지 똑같아요. 대규모 군사 연습 중지, 군사적 대결 상태 완화, 포괄적 평화 구축 방안 등 군사 문제 우선 해결을 의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놓은 입장이나 북한이 내놓은 입장이나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군사적 충돌이 없게 하자는 거거든요. 9.19 군사합의가 그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평화는 뭐 힘에 의한 평화가 가장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지금.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다고요. 노트에서도 이게 안 했어. 노트에서도 이게 안 했어. 비방하지 말자고 하고 그랬지. 그냥 이런 분위기에서 있었던 만평이 바로 이 만평입니다. 2월 9일 만평. 그리고 이게 2월 10일 만평. 이 교육관계법. 교육관계법 개정안 관련된 건데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와 구속해봐라. 장 담그지 마라.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그러니까 교육관계법 개정해야 되는데 아마 구독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 그런 거겠죠? 아마? 그렇죠. 권세는 위로부터. 또 한명구전 영원한 규장. 이거는 뭐냐면은 당시 교육관계법 관련해가지고 아주 큰 이슈가 저는 사실 이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하지. 이 총장 직선제. 이게 굉장히 큰 화두였어요. 총장 직선제. 근데 그것도 또 달라지는 게 총장 직선제를 교수들이 할 거냐 아니면 이 학생들까지 다 같이 해서 할 거냐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뜨겁게 오랫동안 논의가 되거든요. 교육개정법이 그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위에서 권세는 위로부터. 그러니까 이거 직선제 말이 안 돼. 그 뜻이죠. 그렇지. 그리고 한명구전 영원한 규장 못 건드리게 하는 거죠. 관련된 기사 2월 2일 날 교육관계법 개정 뜨거운 그 공방 있다 하잖아요. 사학 운영 주체, 교사 선출권, 교사 선출제 이게 초점이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주체. 10일 날 가면요 교육법 개정 2월 국회 처리 불투명하다. 뭐 이런 것들 기사가 나오고.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교원의 노동 상권 보장, 교장 선출제, 교무회의와 교수협의회 의결 기구화 이 세 가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 나온 거고 이게 2월 10일 만평이었고요.
강연의 만평이 또 언제 나오냐면 2월 19일에 하면 또 나와요. 학생이 총장을 뽑다니 망고에 없는 일이다 하면서 세종대 같은 경우 이렇게 세종대가 시위를 크게 하니까 문교부가 그 뒤에 사학재단들이 있는 거죠. 당시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한겨레는 교장 선출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독자 그 투고를 써요. 교장 선출은 교수, 학생, 직원 손으로 해야 된다. 학경 구성원 참여, 교권 침해 아니다 이런 게 나오고 반면에 동아일보 같은 데서는 그 한승주 교수가 뭐가 하냐면 교산 총장 직선제 문제 있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 난 되게 보수적인가 봐. 나는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 맞나? 난 학생이 주인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학교 주인이. 그런 의식이 옛날부터 있었어. 옛날부터. 그래서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옛날부터 나온 것이. 그래서 학생 왜냐면은 학교가 만약에 위급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럼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걸 다 뭐 쏟아갖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은 손님이지 주인인가? 그런 의식이 좀 있었거든요. 손님은 그것은 너무하고 네. 교육의 주체가 뭐냐 했을 때 세 가지 주체, 네. 교사, 네. 학생, 학부모 이 셋이 다 주체로 보고 있는 거지. 주체로. 학생만이 주인이 아니고 함께. 교사 또 학부모 또 같이. 그러니까 학생이 없으면 폐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위일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세 개가 다 존재해야지만이 되는 거다 보니까 톱니처럼 학생도 되게 중요하죠. 네. 자, 손님은 좀 심한 것 같고, 근데 회사는 주주가 있잖아요. 주주가 있고 또 이사회도 있고 하잖아. 그럼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생회의도 있고. 잘 모르겠더라고. 이거 좀 학생만이 주인이라고 하면 할 수는 없지. 그 교수진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하여간 이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걸 이해해야 돼요. 지금의 대학생과 이때의 대학생은 존재가 달라요. 존재가 다른 거고 이때 대학생은 87년 6월항쟁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었어요. 직선제로. 그리고 나서는 대학들이 이런 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거를 학원 민주화에 쏟거든요. 그래서 학원 민주화에 대한 이게 굉장히 세요. 지금은 비교도 안 되지. 또 당시에 학생들이 굉장히 의식이 있었고 물론 토요운동도 앞서섰지만 특히 학원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나가거든요. 그만큼 학생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그동안 횡행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주체적으로 리드해 나가겠다 하는 거지. 사실은 학생들의 의견이 그때 중요한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당시 90년대, 89년도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학원 민주화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였고 이거는 조금 뭐라고 할까 좀 일반적이지 않은 이슈였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신 이슈는 사실은 한두 번으로 끝난 이슈가 아니고 수개월간 계속 나오는 이슈들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좀 당시 핫한 나온 이슈죠. 뭐냐면 자네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세. 여기 보면 경제기획원 백화점 대표 있잖아요. 끌려가잖아.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게 뭔가 아무리 몰랐어. 근데 이게 뭐냐면 당시 사기 세일 백화점 담당자만 영장 청구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롯데백화점 비롯해가지고 이 백화점들이 어떤 사기를 쳤냐면 당시에는 세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때만 세일을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짜리를 그때 70만 원에 세일하면 10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원가가 100만 원인데 원가가 200만 원이 적하고 그리고 100% 세일해준다 하고 100만 원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세일하고 거짓말 치는 거지. 지금 사기 세일. 이거, 그게 왜 사기 세일?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담합했네. 이것 때문에. 그런데, 누구만 구속을 시킨 거냐면, 아까 말했지만, 그냥 담당자,
세일 담당자 있지요. 그 사람만 담당자 영장 청구하고 나머지는 다 봐주게 하는 거지. 백화점 대표 봐주게 하고 다. 그 당시 이런 이슈, 이 이슈예요. 이 기사 보면 알겠지만 롯데, 신세계, 현대, 누크와 미도파, 한양유통 등 미도파. 서울 시내 6대 백화점의 속임수 박앤세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 4부는 9일 롯데 백화점 숙녀의료 부장 안영한 뭐죠? 이거 뭐지? 안영 좀 크게 마지막 글씨를 모르겠네. 하여간 우리 안씨만 이제 구속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로 나머지 다 봐주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말이 돼? 이게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게 있죠. 그렇지. 그래갖고 이거를 지금 비판, 자네의 희생에 걸고 헛되지 않을 것에 백화점 주임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백화점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기획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손대지 마시오. 이게 재밌잖아. 손대지 마시오. 검찰이 손 안 대는 거지. 본인도 민망하니까. 그렇죠. 근데 민망해 할까요? 지금 선생님은 검찰을 너무 양심적으로 둘이 또 아닙니까? 닮았네. 여기? 아니 앞에 끌고 저기? 간 놈이랑 잡혀가는 놈이 닮았어. 그러네. 닮았네 진짜. 근데 보면서 우리 또 박사 선생님 너무 경제기획원과 검찰에 대해서 또 너무 애정을 가지고 그러신 거 아닌가. 양심적으로. 자기들도 이게 뻔히 아는 건데 그 짓을 하는 게. 그러니까 땀을 흘리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뻔뻔한 사람들이 땀을 흘릴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재밌습니다. 베트남도 공산권 아닙니까? 지금 공산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니 2월 1일 날 아까 헝가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트남 경제 교류의 집이 있어요. 여기 다 모였어 많이 나라들. 여기 미국 부시 같죠? 그렇지. 부시인가? 다 모여 있어. 일본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넌 가면 안 돼. 여기가 부시, 여기가 미국. 여기가 미국이다. 여기가 미국이에요. 둘 다 미국이에요. 여기도 미국이고. 미국도 가 있어. 여기 지금 옷 입었잖아. 별. 근데 미국이 넌 안 돼. 거기 가면 큰일 나. 콩지가 왜 안 오지?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보는 건데 당시 기사를 보면은 미국이 한 베트남 경제교류로 막았다. 이 기사가 우리나라가 그냥 쓴 기사가 아니고요. 아시안 울스트리트에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보도 전문이 기사에 있기도 해. 여기서 고발한 거야. 한국이 베트남과 교류하는 거를 지금 미국이 막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기사 보면은 한국 기업들 간부들이 지금 불쾌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인 거지. 근데 자기들은 또 교류해요, 이 베트남하고. 근데 우리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똑같아요, 중국이랑 지금. 우리한테 중국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 다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89년도 거 막 보고 있으면, 노트북 때 보고 있으면, 똑같아, 지금하고. 그러니까. 똑같아. 대박이에요. 똑같거나 더 후지거나. 이게 2월 12일 날 만평입니다. 콩지가 왜 안 오지? 그러니까 베트남은 왜 안 오냐고, 지금 우리한테. 그렇지. 안 오냐고 그러고 있는 거야. 미국이 못 가게 하고 있고. 나쁜 놈들. 2월 14일 날 만평입니다. 국가보안법. 당시에 너 벌써 89년도 아니에요. 이때도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때 모든 정당이 개정까지는 다 어느 정도 손 받는다는 걸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근데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요리할까 다 다른 거지. 폐지냐, 일부 개정이냐, 뭐 이런 거 다 다른 거예요. 민족 화해, 악법 소멸, 특효, 국가보안법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요 문제 되게 뜨거울 때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민정당에서도 보안법 폐지하는 주장이 일부 나와요. 왜? 국민가정 나쁘고 현행 범죄로 충분하다. 진짜 그러거든요. 형법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럼. 근데 굳이 국가보안법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야삼당의 입장은 야삼당이 국가보안법 개폐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안법에 대한 부분 개정 방침을 굳힌 민정당도 부분 개정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폐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폐지 있다는 거야.
또 양대 선거 과정에서 법 폐지 공격했던 야당 지금까지 법률 개폐 특위에 각 당의 대정 또 폐지 입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여당보다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야당은 특히 평민당 같은 경우는 강하게 할 것 같죠. 근데 못해. 평민당 강하게 못해요. 이러고 있는 거죠. 국가보안법 뭐 가장 큰 문제는 2조도 문제지만 정의, 7조 고무찬양, 10조 불구시제 이게 문제잖아요. 크게요. 그럼. 고무찬양. 그러니까 고무찬양이라는 건 다 걸면 다 걸리는 거야. 지금 대부분 국가보안법은 다 뭘로 걸리는 거냐면 7조예요. 7조. 마음에 안 들면 너 고무찬양. 그거 아니에요. 불구지도 맞죠. 왜 알면서 안 했어? 알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오늘은 준비 못했는데 아마 나중에 나올 거예요. 평민당 의원 하나가 북한을 가는 바람에 난리가 났는데 평민당 의원이 가기 전에 김대중 네가 알지 않았냐. 알면서 왜 몰랐거든요. 그런데 고문 받고 뭐 김대중한테 말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중에 있는데 법원에서 막 고문을 했다 얘기하는데 김대중 알았잖아. 알았는데 왜 신고 안 했어? 알면 신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거 걸면 다 걸리는 거지. 고무찬양, 불고지. 또 기자들하고 나중에 그 의원이 인터뷰하거든요. 기자들도 인터뷰했으면 알았잖아. 근데 왜 이거 신고 안 했어? 그런 식이지. 불고시제. 그래서 이거는 사실 89년도부터 대정 얘기 나왔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열린우리당 노무현 때 이거 사실은 개선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난 그때 참 실수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개선이라도 했어야 돼. 그때 그렇지. 야당도 개선까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열린우리당에서 폐지 주장하면서 사실은 안 한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도 그때 폐지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일부 개정이라도 네, 한 발이죠. 했으면 훨씬 낫죠. 그럼. 근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 근데 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쉬운 게 많은데 국가보안법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도 않잖아요. 그럼. 지금 의석수가 몇 석인데. 그럼.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이번 정부에서는 통탄할 일이야. 지난 정부에서는 아예 건들지도 됐어요. 이거는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뭐가 무서워서? 남북 관계 그렇게 관계 좋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의석수도 많았고. 180석에. 근데 이거를 왜?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근데 의원들 중에서도 자신 있게 국가보안법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로 통탄할 일이니까요. 의원들은 지역구에 가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했다 그러면 표 팍 떨어진다.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도 했어야죠. 그래도 저때 했어야 돼. 하고 없앴어야지. 하면 비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국회의원 한바한다는 마음으로 못하나? 비례들이? 그러니까.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 국가보안법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법.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별로 없는 거야. 자기 자리 보존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그러니까. 이걸로 큰 이익이 자기한테 안 돌아오는 것 같아. 그렇지, 안 들어오지, 이거는. 그리고 또 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거야. 국가보안법 얘기했다가 또 우리나라 이념으로 또 얼마나 또 시끄럽게 언론들이 그렇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30몇 년 전. 선거도 없었어요. 선거도. 그러니까 총선 이기고 나서 1년 후에 지방선거 같은 거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중요하다고 그냥 빨리 그냥 초반에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천하에 통탄할 일이야. 그러니까요. 이거를 못하는 거죠. 저때도 저렇게 미루다가. 그리고 국가보안 관련된 만평이 또 한 번 나와요. 2월 22일 날. 이때도 뭐냐면 지금 서로 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종필 대체 입법 이건 어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정당이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거 바뀌긴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이 이미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아직도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난 제일 통탄할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야. 2월 15일 만평입니다. 이거 역사적인 만평이에요. 이걸 이제 해외 만평이죠, 해외. 지난 1월 때에는 리비아 전투기 얘기했고, 이건 뭐냐? 이라크. 이건 뭘까요? 이거는 소련이 아프간 철수하는 내용이에요. 아프간 철수하는 내용. 잘 있기 친구. 아무쪼록 버티다가 협상으로 해결 보자고.
근데 지금 미군이 그 반군에게 반군에게 지금 소련하고 여기는 지금 아프간 정부, 아프간 이 정부가 친소련 정부거든요. 친소련 정부고 지금 이 반군들은 친소련 정부를 엎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군이 지금 반군 후원하고 있고, 근데 이 반군 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누구야? 오사마 빈 라덴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중에. 그러니까 빈 라덴은 미국이 키운 거예요. 맞아요. 이 아프간에서 소련 견제하려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프간 철수 오늘 완전 매듭 짓는다. 소련 대책의 소집 결과 주목. 그러니까 나지불라 정권, 여기가 나지불라 정권인데 이게 친소. 그런데 이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철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고르바초프의 결단이에요. 고르바초프. 미국의 그러니까 소련군의 아프간 철수와 미국의 간섭. 이 그냥 보면은 여기 잠깐 보면 이게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지난해 12월 유엔 연설에서 힘의 사용이나 위협은 더 이상 외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했다. 소련의 아프간 철수는 이 새로운 사고의 실천이다. 그러나 미국은 평화 교섭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친소 정권 제도로 빨리 교체하기 위해 반군에게 무기 공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소련이 나온다고 하는데도 반군에게 계속 무기 공급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내전을 유도하는 거죠. 오늘도 아프간 주둔 소련군의 철수는 끝났다. 오늘로. 그동안 고르바초프는 유리 보른초프 제1 외무차관을 특사로 보내 부르하루딘 라바니 등 반군 지도자와 대화를 갖도록 했으나 그들은 연합정부와 인민민주당도 참여시켜 달라는 소련의 제의를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니까 소련은 연합정부를 세우려고 거기에 친소련도 넣고 다양하게. 근데 지금 반군에서는 안 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반군을 미국이 지원하고 있고 무자헤딘이 나지불라 정권과 화해하지 않고 무력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려 하는 한 아프간의 정세는 지난날 내전 때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한겨레 논조는 지금 미국이 자꾸 사실 여기서 좌우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프간에서도 사실은 좌우 이념 대립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소련 나가도 맞아. 계속 싸움을 하는 똑같아요. 이거 우리나라랑 미국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근데 이때 활약한 게 이제 이 빈 라덴이죠. 여기 보면은 어떻게 CIA가 라덴을 만들었는가 나오잖아요. 이 기사 보면은 이제 18년도에 이 작전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작전이 있는데 여기에 라덴, 빈 라덴이 그 중에 한 명이지. 이 라덴을 키운 거지 이렇게. 빈 라덴을. 바로 요 그림입니다 이게. 그렇지. 사이클론 작전. 사이클론 작전이 그러니까 당시 파키스탄 이 반군을 미국이 바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파키스탄 통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파키스탄을 통해서. 그래서 지원해가지고 소련을 발못 잡는 거. 이게 사이클론 작전인데 여기서 빈 라덴도 역할을 하거든. 빈 라덴을 지원한 게 미국 CIA라는 거죠. 요게 2월 15일.